그림 많이 올리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엄청 협업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약간 서운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림의 완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맞춤표 딱 찍으면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아, 내가 아직 기피고 내가 여기 뜬다.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림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최저로 일할 때 시급이니까 고급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별나랜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여러 경로로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풀어서 그림 영상이랑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랫동안 클래스 운영하면서 커리어나 그림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회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그림 그리면서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 직업들이 그렇듯이 일러스트레이터도 그게 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다른 일을 하다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포트폴리오 사이트에다 그림 많이 올리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랑 접목시키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육아를 하고 있다면 아이랑 관련된 카툰을 그린다든지 또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레시피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든지 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그 반려 일상을 글로 남기고 작게나마 사파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흥미가 있는 거라 접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다른 부류의 일들이랑 되게 엄청 협업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이 일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하고 또 처한 상황 이런 걸 잘 접목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꾸준하게 포트폴리오 올리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그림이랑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어딘가에 올리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클래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처음에 그림 시작하면 주변 지인들을 좀 많이 그리게 되죠. 저도 그랬고. 사실 이제 가족이나 친구를 그려주면 대부분은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약간 서운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그려줄 때는 조금 솔직히 약간 많이 미화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채가 조금 있는 사람을 그려도 조금 더 슬림하게 그려주고 너무 이제 개성 있는 그림체로 그려주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예쁘게 나타내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시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이제 일러스트는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약간 또 스타일 더해가지고 그려주는 게 좀 중점이니까 주인공의 포인트는 살리시되 조금 더 약간 예쁘게, 좀 더 멋지게 그렇게 그려가지고 선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 그릴 때 속도가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느려도 정말 괜찮고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막 한 달 동안 하나의 작품을 그려도 상관이 정말 없어요. 근데 내가 다작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속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림의 완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춤표 딱 찍으면 그 그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높이고 싶다면 완벽함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림을 끝내기 위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림 소재가 또 몇 가지만, 소품 몇 가지만 그리는 거면 당연히 빨리 끝날 거고 풍경에 인물까지 더해가지고 그리는 그림이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림 소재를 간결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구석부터 완성해 나가는 방식도 있지만 약간 전체를 보면서 그리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속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케치를 일단 다 끝내고 채색을 하고 채색이 다 끝나면 또 묘사를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면 나중에 질감을 살짝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단계별로 해나가면 속도가 좀 늘어나는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처음에 길 걷다가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결과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원래 디자이너였는데 디자이너들도 결국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목표를 두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때는 사실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도피형으로 퇴사를 한 상태였고 혼자 일을 해야겠다,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갑작스럽게 프리랜서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 몇 번은 이렇게 막 발품 팔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일 받아가지고 조금 했는데 되게 몇 번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일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쉬다가 직장생활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복귀를 딱 한 그 취업한 회사에서는 내가 아직 기피고 내가 여기 뜬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어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니까 포트폴리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택으로 일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데를 퇴사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미리 알아봐 두고 직장 그만두기 전에 조금 이렇게 협업을 해놓는 거죠. 이직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발을 좀 담궈 놓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바로 이제 일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퇴사를 하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쭉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도피형 퇴사를 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정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장기간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있던지 어떤 뭐 경로를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하는 게 좋고 퇴사하기 전부터 미리 나의 커리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희한하게도 완성했을 때 바로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할 때가 많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의외로 좋은 징조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눈이 높아진 거니까 본 눈이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또 내 스킬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본 눈 높아지니까 내가 그렸던 옛날 그림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들 때마다 내가 성장했구나 이렇게 이제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을 고치면 더 좋아질지 체크해보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덮어놓고 다른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잊어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면 또 새로운 시각이 딱 생겨가지고 잘 그려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림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사파 사용처, 또 그림 크기, 그 작가의 인지도, 그림의 스타일, 작업 기간 이런 거 등등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쉽게 생각해 보면 시간당 단가로 먼저 측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순수하게 어떤 그림을 완성하는데 한 2시간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무 협업 없이 오로지 나 혼자 그릴 때 순수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랑 메일 주고받고 내가 스케치 시안 보내고 컨펌 기다리고 컨펌 받고 때에 따라서는 수정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플러스 되는 시간이 꽤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림 그리기 위해서 자료 찾고 구성하는 시간까지 추가하면 그 시간은 더 늘어나겠죠. 이런 거 저런 거 덧붙여가지고 이제 합이 5시간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오로지 5시간이라고 해서
곱하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최저시급은 최저로 일할 때 시급이니까 이제 고급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그 시급을 더 높여서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온 여러분만의 그 기준이 따른 최저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용차가 늘어나면 플러스 또 몇 퍼센트, 사이즈가 또 커져서 작업할 게 많아지면 또 플러스 몇 퍼센트, 작업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또 플러스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은 더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그림 가격 측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단가표가 있어요. 단가표 같은 거 참고도 하고 또 역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예산을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뭐 내가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일단 많이 쌓는 게 목표다. 그러면 단가를 조금 낮게 하시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너무 낮은 가격으로 외주를 많이 하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오래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충분한 돈을 받아야지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일러스트레이터 전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적정하게 기준을 만들어 보고 인지도가 쌓이면 가격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링크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